최소 50년,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배당 제왕이라고 부르죠. 아, 정말 대단한 끈기, 또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은 뭐 웬만한 경제 위기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주주들한테 꾸준히 이익을 돌려줬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진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안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배당 제왕 중 한 곳이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다형 유통업체 타겟, 티커는 TGT인데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타겟을 둘러싸고 몇 가지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실적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매출 성장세가 좀 꺾이고 최근에는 최고 경영진에도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50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온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타겟이 겪는 어려움이 뭐랄까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과정일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 과연 그 자랑스러운 배당금 지급 기록은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여러분께서 타겟이라는 기업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매력 중 하나인 배당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일단 타겟의 가장 빛나는 타이틀이죠. 배당 제왕이라는 점부터 확인하고 가죠. 무려 54년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간 배당금을 늘려왔어요. 54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 이야 정말 입이 벌어지는 기록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도 배당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기업의 장기적인 체력과 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근 그러니까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급된 연간 배당금은 주당 4.56달러로 작년보다 1.8%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걸 계산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약 5%에 달하는데요.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2%에도 못 미치는 걸 생각하면 와, 이건 정말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 5%라는 숫자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그 뒤에 54년 연속 인상이라는 역사가 딱 붙으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배당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즉,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함정이 바로 그거니까요. 높은 배당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배당이 깎이거나 끊기면 계획이 틀어지죠. 타겟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이 배당금을 감당할 체력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재무 데이터를 통해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 이걸 저희가 잉여현금 흐름, Free Cash Flow, FCF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부채 상환 이런 데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윳돈입니다. 2025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타겟의 잉여현금 흐름이 약 29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29억 4천만 달러의 여윳돈이 생겼군요.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얼마였나요? 그게 약 2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도 약 9억 달러 가까운 현금이 회사에 남았다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현재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배당금을 소폭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그 배당 제왕이라는 타이틀은 기업에게도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5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기는 쉽지 않죠. 그 지위를 잃는다는 건 투자자 신뢰도 하락하고 또 주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배당 측면만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 또 당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타겟은 분명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현재 타겟 주가와 또 미래 전망에 대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배당 스토리 이면에 가려진 어떤 도전 과제들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순매출이 49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매장에서의 매출 실적인데요. 신규 매장 개점 효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존 사업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이 동일 매장 매출, 이게 3%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뭐 소비자들이 타겟 매장에서 예전만큼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유통업체에게 동일 매장 매출 감소는 정말 뼈아픈 지표입니다. 단순히 외형 성장이 멈춘 것을 넘어서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었죠.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던 마이클 피델케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리더십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하락하는 매출 추세를 되돌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과거에 회사가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분명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타겟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경쟁사들의 실적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황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이게 타겟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월마트의 경우를 보면요. 최근 회계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7월 30일 종료 기준으로 순매출과 동일 매장 매출이 각각 4%씩 증가했습니다. 타겟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코스코는 훨씬 더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 8월 31일 종료 기준인데요. 순매출은 8%나 증가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6%에 달했습니다. 역시 그 충성도 높은 회원 기반 덕분인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타겟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이게 업계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타겟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타겟은 왜 주춤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새로운 CEO와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단순히 배당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물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타겟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위기 상황일수록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가진 강점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에가도 분명 그런 점들이 있죠. 우선 미국 내에서 타겟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인지도, 이거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는 여전히 큰 자산이죠.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타겟 매장에서 반경 10마일, 약 16km 이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75%를 커버하는 접근성이라. 대단하네요. 월마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을 결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이 있죠.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찾아가거나 매장 자체를 온라인 주문 상품의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요. 이걸 구사하는데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요즘 유통업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옴니채널 구현 능력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2,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300개의 매장을 추가로 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신규 매장 확장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타겟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가늠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5년간 무려 40억에서 5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으로 기존 매장을 더 매력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또 물류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통해서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현재의 매출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브랜드,
뛰어난 매장 접근성,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 이것들이 타겟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뭐랄까, 좋은 입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치를 확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가격,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타겟의 주가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싸거나 비싼 상태인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주가 수익 비율, PE인데요. 현재 타겟의 PE는 약 1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배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려면 역시 경쟁사들과 비교해봐야겠군요. 아까 언급했던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어떤가요?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PE는 타겟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속 변동하지만 대체로 타겟의 PE는 이들 경쟁사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타겟의 현재 어려움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경쟁사들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어쩌면 시장의 비관론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소위 과매도 상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낮은 PE는 분명 타겟이 겪고 있는 매출 부진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죠. 만약 앞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서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주가 자체가 상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타겟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 가능성, 여기에 더해서 앞서 강조했던 5% 수준의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까지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현재의 어려움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전략,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타겟이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즉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예측에 기반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타겟의 회복 스토리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는지는 투자자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기대 수익과 또 감소해야 할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니까요. 자, 오늘 타겟이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타겟은 54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검증된 배당 제왕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5%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고요. 재무적으로도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당분간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폭 인상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매출 감소라는 뚜렷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CEO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매장 네트워크는 타겟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5년간 4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는 약 10배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결국 타겟에 대한 투자 결정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5%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만족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회사가 성공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수적인 배당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성장 스토리가 꺾인 점이 좀 아쉬울 수 있고 반대로 가치 투자자에게는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이 기회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이런 기업의 턴어라운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더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시간과 변동성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타겟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타겟이 쏟아붓기로 한 그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과연 계획대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월마트나 코스트코와의 경쟁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언제쯤 그 변화를 감지하고 타겟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할까요? 앞으로 타겟의 매 분기 실적 발표와 전략 실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꽤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